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세상보기입니다. 요새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좋은 소식이라면 K방산이 잘 나가서 K9 자주포라든지 K2 전차 그리고 FA50 전투기 등 여러 국산 군수 장비가 해외에 많이 팔린다는 소식이 그나마 국민들한테 위안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유튜브에서도 관련 컨텐츠가 많이 인기 있고, 특히 FA50, KF21 같은 전투기 해외 반응 내용도 항상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고 KF21 같은 경우 유튜브에 넘쳐나는 동영상 대부분 내용이 너무 반복해서 재탕하는 경우도 많고, 아직 4.5세대 전투기로 이제 막 양산을 시작하고 있는 상태인데 벌써부터 5세대, 6세대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을 가지고 너무 과장해서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 하다못해 카이 연구원들도 이런 내용을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는 동영상도 유튜브에 만들어 올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전투기가 미국, 영국, 프랑스, 유럽보단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지 얼마 안 된 아직은 방산 강국보단 시작 단계인 고급 무기 체계인데 설레발이 좀 심한 게 아닌가, 좀 한 발 떨어져서 차분하게 바라보고 앞으로의 수출에 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는데요. 폴란드에 수출한 FA50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폴란드에서 좀 흔들기 언플 기사가 나왔을 때 너무 군사 유튜버라든지 언론에서 과민 반응하는 것을 보고 이건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FA50은 발상의 전환을 한 틈새 시장을 파고든 정말 잘 만든 전투기로서 폴란드가 앞으로 더 샀으면 더 샀지 안 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2024년 올해 초에 폴란드에서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전 정권에서 구입한 FA50에 대한 한국이 대출 관련 문제를 거론하고, 또 사출 좌석 인증 문제, 그 다음엔 또 파일럿 훈련 문제 등등 이유를 대면서 총 48대 수출 계약 중에 작년 말 12대 인도받고 나머지는 이제 마치 파기할 수도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흘리면서 한국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설왕설래 말들이 많았는데요. 결국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자 차기 물량 같은 경우 한국에서는 조기 확정해서 빨리 납품하는 쪽으로 더 이상 잡음이 안 나오게 조치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폴란드에서는 한국 정부와 업체를 길들이고 자신한테 계속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끌고 나가려는 전형적인 여론 플레이에 당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한국 기업만큼 폴란드에 무기 거래하면서 잘해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FA50도 요청한 일자보다 오히려 더 빨리 납품했지, 탱크나 자주포도 저렴한 가격에 신속 배달해줬고요. 지금까지 계약 내용에 대해 120% 이상 목표 달성을 해줬는데 잘해줘서 고맙다라는 내용보다는 이러쿵 저러쿵 자꾸 딴소리를 내면서 한국에 대해서 조건을 좀 더 자신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변경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이게 너무 끌려다니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유럽의 전투기를 파는 첫 시작이지만 너무 그렇게 저자세로 굽힐 필요가 있을까? 대한민국이 갑질할 이유도 없지만 적어도 1대1 동등한 입장에서 이때까지 계약한 내용을 가지고 끝까지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왜냐면은 폴란드 입장에서도 이런저런 아쉬운 소리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대한민국 FA50 말고 딱히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가성비 측면에서 보면 지구상에 FA50만한 초음속 전투기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F-16보다는 전투력이라든지 무기 사양이 딸리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시간당 유지비 측면에서 보면
거의 반값 이하로 운영할 수 있는 게 FA50입니다. 제일 먼저 기름값부터 보죠. 폴란드 공군 노박 사령관이 밝혔듯이 FA50이 1시간 비행하면 1.5톤 가량의 연료를 소비한다고 한다면 F-16 같은 경우에는 무려 3.5톤을 소비해 거의 2배 이상의 기름값이 차이가 납니다. 즉 전투기 전체가 항정 장비나 엔진 빼고는 나머진 다 연료로 채운다고 할 만큼 어마무시하게 기름을 퍼먹는 그런 기체인데요. 그래서 노련한 전투기 조종사 한 명 키우기 위해서는 대략 100억 원이 넘는 양성 비용이 든다고 했을 때 바로 대부분이 기름값 때문에 이렇게 크게 돈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전투기가 여러 대 비행하면서 훈련이나 초계 등 작전 활동을 하는데 이걸 연 단위로 계산하면 실로 어마무시하게 항공 유류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정도 기름값 절약하는 제대로 된 초음속 전투기는 현재 지구상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보통 전투기가 고속으로 비행 훈련을 하다 보니 각종 소모품 교체 주기가 빠른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 게 뭐 탄약이라든지 폭탄 그런 무기류 말고 엔진 오일, 윤활유, 그 다음에 산소 탱크, 타이어, 유압 실링, 냉각수, 냉각 파이프 등등 부품을 보통 100회 안쪽으로 착륙 기준으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투기의 장점이 바로 현대 기아 자동차 같이 부품값이 저렴하고 빠르게 유지 보수가 쉽다는 건데요. 외제차 운영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독일차 같은 경우에도 부품값이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냉각수 부품 중에 조그만 파이프 하나 그냥 아무것도 아닌 고무 호소인데 30cm도 안 되는 그런 부품이 4, 5만 원대입니다. 만약 한국의 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마 5천 원도 안 될 그럴 부품인데 이건 정말 따로 만들어 쓸 수도 없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호갱이 되면서 교체를 한 그런 비슷한 경험이 차주분들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부품값도 부품값이지만 유럽이나 미국의 문제는 AS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카이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당장 현지에 직원을 파견해서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비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이거는 뭐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제때 사용하기도 어렵고 이러니 FA50이 가동률 90%라는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가 바로 대한민국 국산 전투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입니다. 보통 공군에서 가장 기본적인 작전이 초계 비행인데 뭐 간단히 말해서 국경 근처를 비행하면서 감시 활동을 하는 거라든지 또 해안가 같은 경우에 선박에 대한 안전 지원, 무력 충돌에 대한 비상 상황에 대해서 공중 지원 업무 같은 순찰 업무입니다. 이런 간단한 공중 업무에 기름값이 많이 드는 F-16 같은 중형 전투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즉 치열한 공중전이나 전면적인 전쟁 상황에 필요한 전투 상황 아니면은 이런 FA50 같은 경우 이것저것 쓰기 좋은 웬만한 일반적인 작전을 수행하는데 차고도 넘치는 그런 전투기라는 거죠. 그래서 중남미 국가들이나 뭐 아프리카 국가 그리고 국방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나라에서 FA50만 있어도 다 해결되는 그런 맞는 기체입니다. 폴란드가 요구한 FA50 블록 2 사양을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등급 파괴 기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카메라 같은 경우 풀프레임이라든지 크롭 센서에 따라서 기종별 등급 나누기가 있고 또 동영상 촬영 시간에 따라 급 나누기 등등 각종 촬영 기능에 대해 제한을 걸어 세세하게 급 나누기를 하는데 FA50에는 뭐 A사 레이더라든지 AIM 120 알람 통합 등 BVR 기능 사양이 되면은 뭐 웬만한 하이엔드급 전투기 말고는 그냥 이거 사면 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경전투기 치곤 사기 캐릭터가 될 정도라서 유럽이나 미국 전투기 사느니 그 돈이면 FA50 2대 사겠다라고 할 정도로 앞으로도 월드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폴란드뿐만 아니라 동유럽은 당연히 FA50 많이 살 거라고 보고요. 서유럽에서도 국방비를 많이 쓰기엔 애매한 그런 작은 국가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들도 점차 FA50으로 갈아탈 가능성은 많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뭐 웬만한 전투기는 다 FA50으로 쫙 깔릴 날이 멀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폴란드가 이런저런 엄포를 놓으면서 한국 정부나 국방업체, 여러 가지 언론이나 유튜버 등을 동원해서 흔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을 텐데요. 좀 더 대범하게 대응해서 이때까지 약속한 거 꾸준하게 지키지 않았냐. 앞으로도 약속대로만, 계약대로만 했으면 좋겠다. 그 차후에 다른 나라 계약을 봐서라도 좀 더 당당하게, 좀 더 결기 있게 그렇게 대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KF-21 같은 경우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유튜브 동영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요. 바로 유튜브에 사람들이 관심을 끌려고 점점 자극적이고 과장되게 침소봉대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국민들도 좀 냉정하게 차분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왜냐면 이제 겨우 시작이거든요. FA50도 완성하고 양산된 지 10년이 넘어서 이제 비로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KF-21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10년은 바라보고 기다려주는 그런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